남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만은 불안으로 뒤틀려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성에게 닥친 이 일처럼 말입니다. 7년째 혼자 살며 7번의 이사를 다녀야 했던 이주영 씨. 일부러 남자친구한테. 그건데? 그거 전투 아니에요 이거? 네. 남자친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신발만 보면 그냥 군인이고 남성 같은데요?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에 제가 야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뛰는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애들인 줄 알았는데 배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냐고 정색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밤 9시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열린 문. 주영 씨는 순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앞에 칼 들고 서 있었는데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찌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올까 봐. 그 일을 겪은 건 주영 씨 혼자만이 아닙니다. 문고리를 잡고 남자와 대치했던 앞집 여성. 돌아가는 거를 그 앞에서 잡고 있었대요. 이렇게 못 돌아가게. 그날 밤 혼자 사는 여자들만 노렸던 침입자. 그에 대한 공포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윤진 씨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무슨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탕탕탕탕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더니 창문에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윤진 씨. 소리에 눈을 떠보니 2층 창문 밖으로 남자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몰라서 너무 굳어 있었고 충격적이라서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가 잘 안 잊어버려져요. 항상 열려있는 여인숙 출입문. 여인숙 옥상에서 범행을 했다는 건 윤진 씨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있고 옥상에서 2층 집안이 보인다는 걸 아는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옥상에선 윤진 씨의 방 창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팔만 이 정도만 내밀면 그냥 여기 손만 뻗으면 여기 이렇게 잡혀요. 간격도 좁아 윤진 씨가 팔만 뻗어도 닿는 거리입니다. 저 남자는 그 새벽에 뭘 하려 했던 걸까? 되게 심장 떨려요. 처음 올라와 봤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일이 원룸의 자꾸만. 출입 현관문 위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자. 이웃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 강제추행하려다 적발된 사건. 여성을 넘어뜨리고 추행하려 한 남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남자가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와 범행을 저지르는 남자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두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여장한 남자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타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여장 남자는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여성이 안 오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도망간 여성은 밖에서 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몸을 숨긴 채 여자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자리를 떠난 남자.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은 약 300만 명, 광주광역시에 사는 인구의 2배입니다. 서울, 경기에서만 하루에 4번꼴로 발생하는 1인 여성 가구 주거 침입 범죄. 세상에 드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피해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제보자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을까? 혼자 거주를 하시면 뭐 불안하다든지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살 때 저쪽에 살 때는 꼴목이 어둡고 그래서 남자들이 쫓아오고 집까지 침범했던 적은 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원룸에 살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올라와서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왔었어요.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체로 그런 자기 위로 그런 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정과 일터,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긴지 약간 이쪽 라인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후다다닥 여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대리기사님 가시고 후다다다닥 뛰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문이 바로 안 닫히잖아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엘베를 눌러도 그냥 열리고 안 닫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던 오피스텔 출입문도 남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인 집안까지 침입한 남자. 잠을 한 달 넘게 못 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계속 같은 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이였고 여자친구도 있던 남자였습니다. 채울 수 있어? 뭐래? 채울 수 있냐고. 그래, 채울 수 있다고 했지. 하라고. 오빠 엄마 해줘. 아니, 말라고 엄마 해줘.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침대에 눕혔다 하면 이제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옮겼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발버둥을 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훔쳐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 아무 일이 없었으면 정말 큰 범죄가 아닌 걸까요? 이런 경험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일상 속 커다란 공포입니다. 1인 가구 여성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주거 침입 범죄. 한 여성을 훔쳐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에 여성의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보며 확인을 합니다. 그 후 범행으로 옮기는 건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주거 침입 사건.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강간 미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 의도가 확실치 않다며 강간 미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의도가 없었을까? 시민들의 생각과 재판부의 시각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을 시도한 경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석방됐습니다. 여성의 집을 수차례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은 고작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석방입니다. 2달 동안 여성의 집을 훔쳐보며 8번의 범행을 한 남성. 그는 특수강간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개월. 어둠처럼 짙어진 여성들의 불안은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갑에 이런 거 달고 다니거든요. 이게 여기 핀을 이렇게 팍 뽑으면은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경보기 같은 거예요. 그런 뉴스를 읽었어요. 성범죄자들이 그들에게 반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리밖에 없대요. 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칙 뿌리면은 이 정신을 못 차리시거든요. 이렇게 칙 뿌리면은 아예 눈을 못 뜨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야구 방망이 또 집에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그런 사이렌 울리는 것도 사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그날 밤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차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 아무 일 없었다고 그저 따라갔을 뿐이고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인 걸까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오늘도 가슴 졸이며 아슬아슬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